19번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 자,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두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은 그냥 같든지 아니면 부호만 다르든지 뭐 그러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러면 gx는 ax제곱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x제곱으로 시작을 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최고차항 계수가 그냥 같다라고 치면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을 건데, 자, 그래프 잠깐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두 그래프는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일 거야. 그리고 뭐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교점이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고 말했어. 우리 수학 문제를 보면 문제를 읽잖아. 근데 읽고 나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잘 해석해야지. 그래서 논리력과 해석이 중요해.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하고 나면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느냐 하면 찾아내는 과정의 양대산맥이 하나는 그래프고 다른 하나는 수식이야. 근데 그래프랑 수식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래프 엄청 중요하고 수식 엄청 중요하고 둘의 장점 다른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자,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fx, gx를 설정을 좀 해가면서 최고차항이 같다 혹은 뭐 부호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아예 같으면 이게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겹칠 수 있을 거고,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라도 다르다 라고 하면 이게 뒤집힌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아예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호는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로 좀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건가 찾을 수 있다면 경우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찾아놓으면 좋잖아. 근데 자, 그래프적으로 먼저 분석을 잠깐 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아예 같다고 쳤을 때 두 번 만날 수 있나? 두 번을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 근데 그래프적으로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 근데 수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gx가 최고차항 계수는 아예 같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를 수 있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ax 제곱은 아예 같으니까 그냥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1차 방정식이 돼. 근데 1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지. 자, b-m, x는 n-c, 그리고 b하고 m이 같지 않다는 가정하에 b-m을 나눌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나누고 나면 b-m 이렇게 나누면 x는 뭐 이런 숫자다. 이렇게 하나의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점도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아예 똑같으면 그러면 fx랑 gx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은 사실상 1차 방정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식적 접근을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같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gx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다른 거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뭐 이런 정도로 좀 설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설정은 있잖아, 엄청 중요하거든. 근데 설정을 할 때 문자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잖아. 근데 좋아, 그래, 문자 많으면 복잡한 거는 맞아. 근데 이 설정은 무조건 이 모든 문자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냥 일단은 이렇게 설정 한번 해보고 문제를 더 읽다가 혹은 풀어내다가 더 좋은 무언가를 발견하면 설정을 싹 뜯어 고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예 이거 안 쓸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초기에 설정이 없으면 생각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설정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알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모르겠지만 B라 쳐, 모르겠지만 M이라 쳐, 모르겠지만 C, N이라 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설정하는 거거든. 근데 했다가 설정을 쓰면 쓰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게.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 그리고 직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 근데 우리 지금 최고차항 계수에 부호는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뒤집어 놨거든. 근데 그러면 얘가 뭐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점 AB 여기랑 여기일 텐데 이 교점 AB를 연결하면
이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가 아니잖아. x축이 올라갈 때 y축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니다. 이런 모양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두 교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그러면 좀 이렇게 이런 약간 위로 볼록 그래프의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보다 왼쪽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뭐 이건 아직 느낌이야. 사실 완벽하게 분석한 건 아니고. 근데 뭐 대략 그냥 한 이 정도 된다고 한번 쳐보자. 근데 그러면은 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F-1 그리고 G-1을 더해봐라 했는데 이거를 구하라는 거는 fx랑 gx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 근데 자 가조건을 보자. 가나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찾아야 되니까 자 가조건을 보면 fx에서 gx를 뺀 게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a, b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fx가 언제 gx하고 같냐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방정식을 만드는 의미는 이 a점에 x좌표가 x1 그리고 y좌표는 y1 그 다음에 b점에 x좌표는 x2 y점에 x좌표는 x2 라고 칠게. 근데 그러면 자 어떤 다른 x 값을 집어넣으면 f하고 g에 그러면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만나는 걸로 보이지 않지. 자, 이런 데를 집어넣었다. 여기 y값 다르잖아. 같은 x를 집어넣긴 했어. 근데 fx랑 gx 양쪽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다르니까 교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같은 y를 집어넣었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같은 y가 있을 때 한쪽은 x가 뭐 이런 데 생기는데 다른 쪽은 x가 이런 데 생기니까 이게 x가 또 같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 두 함수식을 연결해서 방정식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을 찾으면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가? 라는 부분을 또 체크 한번 해볼 만하거든. 근데 보면 교점이라는 거는 x값이랑 y값이 동시에 같아야 돼. 근데 fx랑 gx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식에는 x랑 y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위쪽 식에다가 내가 3을 넣었다고 칠게. x에다가. 그러면 여기 있는 x에 3을 넣으면 여기 있는 x에는 3을 반드시 넣어야 돼? 아니면 다른 거 넣어도 돼? 자 2x에 3을 넣으면 2x에는 당연히 3을 똑같이 넣어야지. 여기는 3 넣고 여기는 4 넣고 이런 게 되지 않잖아. 하나의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x는 같은 숫자를 의미하잖아. 이게 만약에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다른 문자를 처음부터 썼어야지. 그런데 자 위에 있는 x에다가 3을 넣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x에다가 자 이 gx식 말이야. 다른 식의 x에다가도 반드시 3을 넣어야 하느냐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 위에 있는 x들은 다 똑같이 3을 넣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x에는 뭐 1을 넣든 2를 넣든 5를 넣든 그거는 뭐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식에 있는 x들은 다른 x일 수 있는 거야. 같은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의 같은 문자만 같은 숫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fx는 gx 이렇게 두 식을 연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가 같은 애가 되게 돼. 그러니까 fx에 내가 x1을 넣고 싶다. 그러면 gx에도 당연히 x1을 넣어야 되는 거야. fx에는 x1 넣고 gx에는 x2 넣고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등식을 연결하는 순간 x가 같아지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변화된 숫자는 y값을 의미하지. 자, x하고 fx는 아예 다르지. x는 말 그대로 x고 fx는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얘는 y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x를 넣었는데 언제 두 y값도 같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는 x하고 y가 전부 똑같다, 둘 다 똑같다 라는 거를 보증하는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표현되는 교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x1, x2를 집어넣으면 둘 다 얘도 y1, y1이 나와서 같고 x2 넣으면 얘도 y2, y2가 나와서 같고 그런 거지. 어떤 x3를 넣으면 그럼 얘는 뭐 이런 수, 쟤는 저런 수, 다른 수가 나오니까 등식이 성립 안 하겠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하고 방정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근본 원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조건을 보면 fx는 gx가 성립이 된다면 fx-gx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조건식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보면 x가 -3 그리고 2일 때야. 그러니까 그러면 x1이 -3이고 x2가 2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기울기가 -1이라고 했잖아. 기울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거고, 바꿔 말하면 y값은 x값보다 몇 배 빨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기울기는 x값의 변화 수준과 y값의 변화 수준은 그 수준 자체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이거지. 그래서 x는 증가할 때 y는 증가하면, 근데 그게 같은 수준이면 그럼 기울기 1이라고 할 텐데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x값의 변화 수준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y값의 변화 수준인데, 자, y가 좀 짧지 x가 길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사판으로는 기울기가 -1이 아니야. 기울기 실사판 -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가 45도가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긴 알았는데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리되는 기분이다 이제 이러면, 수학은 정보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을,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좀 잊지 말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x가 5만큼 변했어. 마3에서 2까지. 그러면 y도 5만큼 변할 건데 5 내려갔겠지? 그러니까 y2는 y1 5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이걸 가지고서 나조건을 보면 f-3 플러스 g2가 5다 했어. 근데 -3하고 2는 교점에 x 잡히기 때문에 f에 넣든 g에 넣든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f-3은 지금 y1을 뜻해. 그 다음에 g2는 y2를 뜻하는데 y2가 y1-5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더했다라는 얘기는 2y1-5를 했는데 얘가 5가 나오더라 이 말이고, 그러면 이거 이항을 하면서 계산을 살짝 해주면 y1이 5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3,5였던 거고 여기는 2,0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1을 집어넣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1은 대략 위치가 한 이 정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x는 -1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식을 써볼만 해. 근데 식은 어떻게 쓸 거냐, 자, 다항식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따로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게. 근데 어떻게 쓰면 되냐, 자, 지금 쓰는 방식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댓글 하나 남겨주면 그러면 그 다항식 쓰는 방법을 조금 더 빠르게 올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B 직선식을 먼저 써. AB 직선식을 먼저 쓰면 그럼 이거는 y는 -x 그리고 2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직선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fx랑 gx가 다 -3 그리고 2에서 이 직선식을 만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둘 중에 어느 거를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문제를 보면 fx, gx 같은 x값을 집어넣고 또 더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f든 위로 볼록 그래프가 f든 어느 쪽이든 답은 차이가 없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fx를 쓰면 fx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만약에 이 빨간 선이 x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x축이랑 -3 그리고 2에서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모르니까 a라고 남겨놓을게. 그런데 이 빨간 선이 x축이라면 이렇게 식을 쓸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더해주면 그럼 fx 식작성이 끝나.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a 그리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x축이었다면 여기까지 딱 식을 쓸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x축이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냥 더해주면 수식의 작성이 끝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를 구하는 게 남아있잖아. 그런데 a는 보니까 가에서 구할 수 있어.
자,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보면서 막 말하면서 찍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fx에서 gx를 뺐잖아. 지금 우리가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다라고 설정을 해 놨잖아. 그러면 a에서 ax 제곱에서 gx를 빼는 거는 마이너스 ax 제곱을 뺀 셈이니까 그럼 얘는 2ax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식이 마이너스 4로 시작하는 2차식 요거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알려줬었네, 처음부터. 그러면 fx는 이렇게 위로 볼록 그래프가 fx였네. 근데 이게 문제 구조상 f랑 g를 그냥 더한 걸 물어봐 가지고 어느 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답이 안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 아직은 신경을 못 썼었어. fx가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gx는 2로 시작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fx gx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g-1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그러면 얘네들이 안녕 안녕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결국 6이 답이 되겠다. 3번. 자, 지금 이 19번 문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문제를 푸는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략,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기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된 것 같아. 근데 다항식 작성하는 방식이 사실 되게 심플한데 이거 하나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찍어서 올려볼게.